이번 오디오북은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생물은 어떤 원리로 진화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단원 1.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진화란 생물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고 다양성을 띠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화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 정보의 변화. 생물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유전 정보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유전 정보는 DNA 안에 저장되어 있으며 변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전 정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생물들은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서 환경과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특성은 더 많은 개체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응.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과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살아남게 되면 그들의 특성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미래 세대가 더 적응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종의 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종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의 분화는 새로운 특성을 발달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진화는 유전 정보의 변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 생물의 특성이 변화하고 적응함으로써 새로운 종이 형성되고 다양성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5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대멸종이 일어날 때 기존에 번성했던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일부 생물종만 살아남아 새로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중생대 말 대멸종 때 공룡을 포함하여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살아남은 일부 생물로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생물이 진화했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18세기 말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르크가 제시한 진화론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생물의 다양한 특성은 개체의 노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진화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것은 뒤에 발전한 현대 진화 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획득된 특성의 유전. 라마르크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그 개체의 유전 정보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따라 발생한 특성이 미래 세대로 유전되어 진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용과 불용. 라마르크는 개체가 환경에 노력을 기울이며 획득한 특성은 그 개체의 적응에 유용한 특성이라면 미래 세대로 유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불용한 특성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 진화.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을 통해 개체들이 그들의 적응에 따라 발전하여 보다 높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개체의 수많은 세대가 거쳐가며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마르크의 이론은 지금의 현대 진화 이론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획득된 특성의 유전에 대한 개념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현대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 정보는 용불용설에 제시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과거의 중요한 진화론적 시도 중 하나였지만 현대 진화 이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며 현재의 진화 이론은 자연 선택과 유전적 변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제시한 진화론적 이론으로 현대 진화 생물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론은 개체 간의 다양성, 적응, 생존, 번식에 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성. 개체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특징을 가집니다.
이 다양성은 유전적 변이로부터 발생하며 개체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적응.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특정 환경에서 더 적응한 개체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연 선택.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의 기회를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개체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어 그들의 특성이 미래 세대로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더 적응한 특성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종의 변화.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이 계속되면 개체들의 특성은 변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종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 새로운 종이 탄생하거나 기존의 종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후에 현대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을 기반으로 한 현대 진화 이론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생명의 다양한 형태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윈 이후 유전자가 염색체의 돌연 변이에 의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는 돌연 변이설과 지리적 격리나 생식적 격리로 서로 다른 생물로 진화한다는 격리설 등 다양한 진화론이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자연 선택, 돌연 변이, 격리 등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하고 진화를 한 개체의 변화가 아닌 개체가 속한 집단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소단원 2. 다윈의 진화론. 다양한 생물의 출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다윈이 제시한 자연 선택설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과학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연 선택설. 다윈은 같은 종의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서로 다른 여러 종으로 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발생. 개체 간에는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돌연 변이, 유전자의 변형 또는 재조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환경의 선택 압력. 환경은 변화합니다.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큰 기회를 가집니다. 적응과 생존. 환경에 더 적응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개체들은 환경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자신의 특성을 미래 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번식의 성공. 환경에 더 적응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번식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유전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되고 누적됩니다. 누적적 변화.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대한 적응이 누적되면서 종 내부의 유전적 특성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특성이 생겨나거나 기존 특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종의 탄생. 오랜 시간 동안 진화가 계속되면서 특정 그룹 내에서 새로운 특성이 축적되고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됩니다. 종의 변화. 기존의 종들도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아 특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종들도 다양성을 띠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설에 따라 생물들은 환경에 더 적응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번식과 생존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오랜 시간 동안 누적적인 변화를 거쳐 새로운 종의 탄생이나 기존 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연구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치는 갈라파고스 제도 내에서 서로 다른 섬들에 서식하는 핀치 종의 부리 크기 변화가 연구되었습니다. 핀치 종은 각 섬의 환경에 따라 부리 크기가 다르게 발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씨앗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큰 부리를 가진 핀치가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작은 씨앗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작은 부리를 가진 핀치가 더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리 크기의 변화는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리 크기를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번식의 기회를 가지면서 그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시간이 지나면서 핀치종 내에서 부리 크기의 변화를 누적시켰고 각 섬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부리 크기를 가진 핀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연구는 환경에 따라 개체들이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 선택설은 현대 생물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시 진화와 매크로 진화의 설명. 자연 선택설은 작은 변화를 통해 종 내부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미시 진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종 간의 큰 변화를 설명하는 매크로 진화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새로운 종의 형성이나 기존 종의 큰 변화는 단순히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화석 기록. 화석 기록은 시간이 흐름에 따른 생물의 변화를 추적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고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종의 진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적 돌연 변이의 충분성. 자연 선택이 작용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연 변이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로 일어나며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이 항상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합 진화 요소. 생물 진화는 자연 선택 외에도 돌연 변이, 유전적 드리프트, 유전자 이동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 선택설은 이러한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자연 선택설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다양한 이론과 메커니즘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진화 이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현대 생명과학 및 생물학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진화 이론은 수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이 생명과학에 대한 영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의 변화와 형성 이해. 다윈의 진화론은 종이 어떻게 변화하고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생물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진화 메커니즘의 이해.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메커니즘을 제안하여 개체 간의 경쟁과 생존을 통해 유리한 특성이 증가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생물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석 발굴과 비교 분석. 다윈의 진화론은 화석 발굴과 생물의 비교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화석을 통해 과거 생물의 변화를 추적하고 현재 생물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진화적 관련성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생태학 및 생태계 이해.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의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대한 경쟁과 적응을 통해 생태학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다윈의 진화론은 유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전자의 변이와 전달이 종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분자생물학의 발전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생물 분류 및 분류학.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 분류학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통조상에 기초한 생물 분류법은 현대 생물 분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여전히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진화론은 이론적으로 사회와 문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개념이 사회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진화 이해.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의 진화와 비슷한 개념을 사회 및 문화에 적용하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사회 체제, 문화, 기술, 경제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진화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 이론. 다윈의 진화론은 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이를 사회 진화의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회학적 분류와 비교. 다윈의 진화론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학자들은 사회 집단이나 문화의 분류와 비교를 시도했습니다. 공통 조상 개념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집단이 어떻게 발전하고 연결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사회적 경쟁과 적응. 다윈의 진화론에서 강조한 생존과 번식을 통한 경쟁과 적응 개념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체제나 문화가 어떻게 경쟁과 적응을 통해 발전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학적 현상 해석. 사회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학적 현상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계층의 형성과 사회적 변화, 문화의 확산과 차용 등에 대한 해석에 진화론적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영국의 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정부의 간섭보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심리를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진화 심리학도 등장했습니다. 소단원 3. 변이와 자연 선택.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개체군 내에 존재하는 것들 중 환경에 적합한 것이 자연 선택되어 진화가 일어납니다. 즉 생물은 변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개체마다 나타나는 형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에는 비유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는데 진화에서 말하는 변이는 일반적으로 유전적 변이입니다. 비유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는 둘 다 변화나 다양성을 나타내는 데 관련이 있는 개념이지만 다소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비유적 변이는 환경 요소로 인해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사한 종 또는 개체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변이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개체 간의 환경적 적응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에서 자란 식물이나 동물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비슷한 형태나 특징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는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 정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이는 유전자의 다양성이나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종 내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이 변이는 개체 간의 유전 정보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후손에도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유적 변이는 비슷한 환경에서 유사한 개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나타내며 주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합니다. 반면에 유전적 변이는 개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전 정보의 차이를 나타내며 주로 유전자의 다양성이나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변이는 생물의 유전 정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이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돌연변이 발생. 돌연변이는 DNA 분자 내의 염기 서열에 발생하는 변화로 복제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한 개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대체되는 점변이, 염기 삽입, 염기 삭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의 유전. 돌연변이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후손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식세포에 발생한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해당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돌연변이의 누적과 선택. 돌연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돌연변이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인 영향을 받은 돌연변이는 그에 따라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 내에서의 변이의 확산. 돌연변이는 한 개체에서 시작되어 종 내에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진화적으로 적응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변이는 돌연 변이의 발생과 유전적 전달, 그리고 선택 및 확산의 과정을 거치며 이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변이의 원인. 변이를 나타내게 하는 개체 간의 유전자 차이는 유성 생식과 돌연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유선 생식은 생물의 성생식 중 하나로 한부모 생물의 유전자만을 이용해 후대를 생산하는 형태의 생식입니다. 이는 단일 부모 개체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부모 개체의 유전 정보가 후대로 직접 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성 생식은 저생식 및 비성 생식에 비해 생식 방식이 단순하며 주로 단세포 생물이나 생식이 한정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래는 유생식의 특징과 예시입니다. 단일 부모 유전. 유성 생식에서 후대는 하나의 부모 개체의 유전 정보만을 이용하여 형성됩니다. 이 부모 개체의 유전 정보가 자식에게 직접 복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화적 제약. 유성 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을 생성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후대의 유전 정보가 부모 개체의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후대의 다양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유사성. 유성 생식을 통해 생성된 자식은 부모 개체와 매우 유사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안정된 개체들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안정성은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 생식은 새로운 환경 조건에 적응하거나 빠른 생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한 생식 방식이지만 변이와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란 생물의 유전체 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유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무작위로 변경되거나 추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이 형태가 생성되며 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돌연변이의 원인과 종류는 다양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환경 변화와 자연 선택.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지만 환경이 변하여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지면 자연 선택되어 진화의 원인이 됩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은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다루는 개념입니다. 세균은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내성은 변이 또는 유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발전한 세균은 항생제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연 선택은 환경에서 적응력이 높은 유전적 변화를 가진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경우 초기에는 일부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변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항생제에 노출될 때 죽지 않고 번식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번식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항생제에 의해 제거되면서 그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살아남고 번식하면서 그들의 내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이것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은 인간의 항생제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내성을 가진 세균이 번식하고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치료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감염 질환의 치료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 세균의 관리와 항생제 사용의 적절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 선택의 방향을 조절하고 항생제 내성 세균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DNA를 서로 교환하면서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획득하고 항생제 사용 환경에서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로 진화합니다. 나방 개체군의 자연 선택이나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도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의 일종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공업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그 부근에 사는 나방개체군에서 어두운 색의 변이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를 공업암화라고 합니다. 공업암화는 대기 오염으로 지의류가 사라져 숲이 어두워지자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를 말합니다. 나무 껍질이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데 열대, 온대, 남북극으로부터 고산지대까지 널리 분포합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이 나고 특이한 발작을 반복하는 열대병입니다. 말라리아 병원충은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데 생활사의 한 시기에 적혈구에 기생하며 증식하여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자연 선택되어 유전자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난 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생존에 유리하여 높은 비율로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원의 핵심. 생물은 어떤 원리로 진화할까요?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입니다. 생물 집단에는 형질의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개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을 전달합니다. 이후 자손이 유리한 형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합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